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사위라는 그 컨셉 자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거고, 2 나오는 거고, 2 나오고, 1 나오는 경우가 과연 구분이 가능할까? 구분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가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36가지는 구분하는 게 참 모호해진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진짜 고급 확률론을 배우고 참고로 통계학 전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깊이 가면 이제 막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른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교과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주사위 던지기 또는 동전 던지기에서의 주사위나 동전은 뭐가 가능하다? 완벽하게 뭐가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오류가 안 생길 겁니다. 괜찮겠죠? 자, 갑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놈의 합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확률과 통계의 그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데서 최고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용도라는 걸 써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수용도입니다. 1에 대해서 나오는 게 2, 3이고 2에 대해서 나오는 게 3, 4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수용도라고 해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해서. 근데 그 수용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특히나 2학년 과정에서. 왜냐하면 고급 기술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급 기술들을 배우면 간단한 대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아직 그런 기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열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흔히 완전순열이네, 교란순열이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란순열이라는 말이 그 어원에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일반적으로 교란순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할게요. 교란, 순열 또는 뭐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자, 교란 순열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 라커룸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뭐 사람 쌓기는 문제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커룸에 있는데 라커룸에가 A, B, C, D라고 해서 모자를 거는 칸이 있어요. 이제 그 모자에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걸 거예요. 그럼 누구나 생각할 때는 a는 a에다, b는 b에다, c는 c에다, d는 d에다 할 건데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모자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말아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5명이 앉아서 쪽지 시험을 봤어. 선생님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니네끼리 돌려서 채점해. 이렇게 된 거야. 5명이 시험을 받고 시험지 다 걷었어. 그래놓고 이제 다시 나눠주면서 각자 자기 앞에 시험지를 채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받으면 안 되잖아. 그게 흔히 말하는 교란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카운팅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몇 가지 교란 수열에 대해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수용도인 거예요. A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교란시키려면 B나 C나 D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B가 들어왔으니까 남은 모자는 A, C, D인데 B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A, C, D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C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D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 참고로 맨 처음에 D 했을 때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A, B, C가 남았고 뭔가? 잘 봐. 여기가 A고 C만 들어올 수 있지. 이미 여기서 대칭성이 깨졌죠. 쉽게 얘기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일반적인 고백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B, C, D의 경우에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이미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무너져 있다고. 동등하지가 않다고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이거는 고백 법칙 쓰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교란순열의 논리인데 얘도 규칙은 있어요. 사실 뒤에 따라 나온 게 따지고 보면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놓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실 때나 아니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이 교란수를 매번 나열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놔.
1개짜리 교란. 없지.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4개짜리 교란은 0이야. 2개짜리 교란은 둘이 딱 이렇게 스위치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1개야. 3개짜리 교란부터는 이제 사실은 수용도리를 굴려갈 수 있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몇 개냐면 2개야. 4개짜리 교란은 9개야. 5개짜리 교란은 44개야. 이제부터 숫자가 미친듯이 커집니다. 근데 이 안에가 이거 증명하는 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증명까지 생각하고 그냥 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개짜리 교란은 얼마, 몇 개짜리 교란은 얼마 이런 식으로 외워놓는 걸로 우리가 가름합시다.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이 이래. 다 그냥 통째로 외우셔도 되고. 봐봐. 얘하고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얘가 나와. 다시 2 더하기 9, 즉 12를 한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44가 나와. 이 표를 기억해버려야 된다. 1 더하기 2에서 3을 곱했더니 이런 식으로. 너 더하기 너 곱하기 얘 하면 이게 이제 교란 수녀를 뭐하는, 카운팅하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가 뭐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경우의 수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베이스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바이블 베이스로 일단 대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내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풀면서 실제에다가 적용을 좀 해볼 건데요. 이 7단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뒤에 나오는 이제 연습 문제들은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대표 문제 다루고 우리가 본 수업 시간 때 뭘 할 거냐면 이런 문제는 좀 독특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